네, 시청자 여러분, 저 충남 논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원한 저 초가집인데요. 여기가 윤증 고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실로도 쓰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 명제고택이라고 지도에는 나오던데 윤증 선생 고택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장수 박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수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 고향이 여기예요? 예, 여기 맞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부정면이고요. 여기 노성면입니다. 여기는 공부 잘하는 분들 오는 데인데 별로 관계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파평윤 씨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시고요. 예. 우리 저 함께하신 회장님, 예, 예, 저는 명제고택의 마당새 윤완식입니다. 종손이시군요. 예, 윤재 선생님으로부터 그러면 몇 대 손이신가요? 제가 이제 13세 이제 네. 위로 얘기할 땐 12대 조고 예, 또 아래로 밑으로 할 얘기할 때는 땐 세. 13세. 예. 13세. 예, 회장님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논산시의원 허명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명제고택이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라서 한번 같이 와보고 또 옛날 생각에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네. 저기 회장님 명제고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집은 1709년도에 네. 그 우리 명제 할아버지께서 초거에 사는 게 안쓰러워 가지고 예. 제자분들이 십시일반 보태 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지은 집인데 네. 저희들이 그 바로 이사 못 오고 예. 1725년 이사 와서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그 후손들이 살고 계시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는 집이 아니고 늘 짐스러워서 짐이라고 합니다. 왜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300년이 꾹 누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모든 게 짐이 돼버렸죠. 윤증 선생님의 호가 명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명제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뭐 이제 그 순수한 학자였고 네. 이제 그 학문이 높다 보니까 조정에서도 부르셔갖고 이제 과천까지 한번 가셨다가 네. 예, 요구한 조건들이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도로 내려오셨죠. 과천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뭐 이제, 예. 그럼 한 번도 출사를 안 하셨어요? 출사하지 않아갖고 이제 그 한간에 백의정승이라고 이렇게 불리지 이제 옷 입은 채로 정승했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하지는 않고 예. 계속 이제 임명장만 받았지 교지. 엄청 고집이 세신 분이구나.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요즘 말하면 그때도 개혁하자고 하셨는데 예. 뭐 잘 안 들어주고 예. 그래서 뭐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던 그 요구 조건이 네. 임금님 주변에 못된 짓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걸 좀 우리가 줄이자. 어. 두 번째 인사 등용할 때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자. 나라를 위한 편인데 네 편 내 편이냐 나의 편이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말로는 그 영원함 지역 감정. 그때 이제 남인들이 네. 그야말로 벼슬하기 어렵고 못되게 예. 저기 해가지고 그 지역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자. 네. 했더니 들어보고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나가서 아니, 그걸 해야 되는데 예.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갈 일이 뭐 있냐. 그거 예. 진짜 하기 싫은데 임금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서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행복하게 그 국민들이 삶을 그 지켜주려면은 백성들을 지켜주려면은 그게 해결이 돼야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역대 정권들 쭉 보면은 자꾸 되풀이 하는데 네. 우리 고 박사님은 그 간헐적으로 이쪽 저쪽 잘 비판해 주셔갖고 제가 자주는 못 봐도 가끔은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우리 이제 김장수 박사 그 옆 동네가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여기 명제 선생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동네 어르신들이 하고 그랬을 것 그럼요.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 저는 이제 광산 김 씨고요. 김가고 여기 이제 파평윤 씨예요. 근데 광산 김 씨가 조선시대 노론의 송시영 김장생이고 그 소론의 이제 거두가 윤증 선생인데 제가 오늘 이 명제고택을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저희는 어릴 네. 때부터 이제 파평윤 씨, 광산김 씨 이렇게 계속 보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도 그러고 예. 보고 살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이제 경선 때 정책총괄팀장으로 모시다 보니까 이 네. 양반이 아주 파평윤 씨의 피가 그대로 흐르는 분이구나.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파평윤 씨가 어떤 집안인지 명재 네. 선생님 어떤 분인지 이런 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딱 한번 출사해 볼까 생각하고 갔다가 요구 조건 안 들어준다고 돌아온 윤정 선생의 그 피가 흐르는 집안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딱 한번 출사해 보고 아니면 말겠다 했는데 한 번에 예, 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제가 파평윤 씨들이 특히 이제 되게 존경스러운 게 여기 종학당이 있습니다. 종학당. 아, 그래서 종학당. 이제 우리 그 종손께서 이제 더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 종학당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집안들 자기 식구들만 이렇게 챙기는데 네. 광산김 씨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 그 밖에까지 하면 더 좋지만 하여튼 가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래서 아하. 그렇게 해서 종학당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전통이 있어서 그러면 그 예. 파평윤 씨 집은 그랬다 치고 광산김 씨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종학당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전문가시죠. 종학당. 아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예. 그 지금 말하면 이제 패밀리 스쿨이라고 할 수 있죠. 패밀리 스쿨. 근데 저희 윤가만 다닌 게 아니고 네. 처가 외가 그다음에 중인 계급도 또 공부시켜가지고 아하. 거의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은 네. 거의 다 와서 공부하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뭐 1620년대쯤 만들어 갖고 저희 명재 할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초대 총장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 그 학군제가 도입하기 전까지 네. 과거급제를 우리가 42명 시킨 여기서 어허, 우리 예. 윤가만 어허. 그러니까 우리 처가 외가 식구들 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된 거죠. 네. 그러네요. 한 대단한 200여 년 동안 집안이시네. 예. 예. 그 과거급제라니까 이제 40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한 거예요, 그 숫자에? 빼고 빼고. 여기 이제 신학문 제도가 도입되고 이후로는 빼고 예, 그래요. 우리 저 예. 저 그래도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학당이라는 게 되게 훌륭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집안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으면 이제 서당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어쨌든 같이 공부를 시켜서 이제 자원급제 내고 했는데, 그 파평윤 씨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제가 여론조사 팀장을 하고 반기문 총장 때도 정책총괄팀장을 해서 근데 그분들도 매우 훌륭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학습 수준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원래 알고 계신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님이 경제학자여서 대학 들어오기 전서부터 그 관련된 책을 원서로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하시면서 이제 요새로 치면 이제 거학들 큰 뭐 경제 사범들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그 쌓아놓으신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실무를 하신 거잖아요. 검찰총장 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나이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계속 공부를 하셨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교서부터 지금 그 뭐 국방 경제 이게 일련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들을 쭉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의 어르신들도 다 이게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야 이게 파평윤 씨 가문의 이 전통이 이 양반한테도 그대로 있구나. 더군다나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윤기중 그 교수님이 여기 종에도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정치인 어른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예, 이제 그 대통령 아버님께서 그 저희 집 그 문중 그 팔순 종중 종회장님 하시고 또 우리 이제 그 종중 그 어른들이 저 만든 백록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백록학회 초대 이사장님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시구나.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여튼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파평윤 씨, 광산김 씨 등살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동네에서? 아까 호씨라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네, 저는 김혜호 씨인데요. 예. 김해 가면 좀 큰 소리 치는? 저는 김해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김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예, 그쪽은 사실 얼굴도 안 들고 안 쳐다보고 옵니다. 김해 양산 쪽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구나. 예. 제가 그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쪽 근방은 잘 안 가고요. 예. 저희 김해김 씨나 김해허 씨들도 예. 뭐 광산김 씨나 뭐 파평윤 씨만큼 못지않게 저희도 뭐 열심히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는. 네. 우리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명재고택에도 오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 논산지청장 하실 때 두세 번 오셨고,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여기서 근무하셔가지고, 네. 참 부담 안 드리려고 자주 찾아뵙지 않고, 예. 처음에 와서 부임했을 때 와갖고 뭐 하여튼 뭐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셔갖고, 네. 저희들이 뭐 가서 부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떠나가실 때 제가 이제 동태찌개 한번 얻어먹은 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예. 우리 그 논산의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한번 하셔가지고, 네. 막 가시기 전에 한번 또 한 3번 정도 들으셨죠. 그러셨군요. 네. 아까 우리 김장수 박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주 가까이서 보좌를 하면서 함께 정치 활동을 했는데 다들 윤석열 대통령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영이 대통령이 이렇게 별로 공부에는 뜻이 없고 이렇게 그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때 공약 같은 경우도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당해서 하는 거를 해요. 근데 공약할 때도 이게 전문가들을 쭉 모셔놓고 본인 얘기를 한 2시간을 하세요. 예를 들면 주택 정책이다 이러면 나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토론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사실 저는 왜 대통령실에서 물론 저희도 그때 그걸 잘 제대로 알리지를 못했는데 연설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본인이 다 쓰세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까지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회의를 하면 거의 이제 본인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걸 원고로 가져오면 마지막에 최종 탈고까지 본인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 요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하면 저거 내가 썼다는 사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쓰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약간 일반적인 틀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유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근데 그게 본인의 소신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철학이 원체 뚜렷해서 그거 왜 제대로 알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짜로 알리라 그러면 힘들지만 그냥 사실대로 알리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이분이 계속 정치를 하면서 하나의 팀을 꾸려오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게 어떤 면에서 되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갑자기 이 대선 캠프를 꾸리고 그리고 이제 더 잘하시겠지만 당내 상황도 그렇게 항상 우호적이진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 정책도 발표하시고 TV 토론만 해도 경선 때만 18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 캠페인 다니시고 이게 사실 말 그대로 되게 초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윤석열 사단이 정치권에 있었으면 이게 역할을 나눠서 홍보도 하고 할 건데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대통령 혼자 하드 캐리 하신 거예요. 혼자 막 끌고 나가고 그걸 주변에서 잘 알고 또 편하게 이렇게 홍보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선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 지금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 쓸 수 있는 때인데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실을 계속 꾸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당 정치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국 박사님도 이제 정책 박사를 받으셨는데 우파 정치인들이 이론적인 베이스가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저거는 반국가 세력이 있고 이에 대한 추종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통령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가 갖는 의미,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갖는 의미를 정말 폭넓고 심도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끔 얘기하지만 2017년 같은 경우 우리 당의 유승민이라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공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대충 따라가는 게 중도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준 그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제가 이해를 해야 홍보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쉬운 대로 그냥 이해가 돼요. 예.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느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대변인이나 캠프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설이랍시고 해. 예. 근데 더 어렵고 더 애매모호해져. 그렇죠. 예.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저 해설하려고 좀 나서지들 마라. 후보가 한 말은 굉장히 정확하고 쉬운 말인데 왜 해설한다 쉬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 요즘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법률가시잖아요. 이후에 사법고시위에.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버님이 경제학자였던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 대한 조예가 원래 더 깊으셨어요. 여기다 이제 헌법이나 법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가 원래 어떤 정신으로 가동이 됐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깊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당 정치인이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걸 그만큼 깊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좀 여론에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민주당 비슷하게 살을 붙여요. 근데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이 중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어도 사람들의 그 박세일 교수가 서울대 교수할 때 돌아가신 그때 강의가 법경제학이었어요. 예. 법학과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했어. 법대에 하는데 경제학 이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경제학이라는 맞습니다. 이 사회과학 영역과 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게 마인드가 많이 다르거든요.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응? 예, 경제학 베이스 그리고 아주 경제학과 관련된 폭넓은 독서. 예, 맞습니다. 위에 법률가로서의 아주 실전적인 이런 그 개념들이 얹혀지니까 이 양쪽을 다 두루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의 그 함축적 의미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총장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뭐 요새 민주당 사람들은 되게 껄끄러워하겠지만 부패 카르텔이라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이 부패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 쪽의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악용하는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 정책의 기본 베이스 이게 파퓰리즘이다. 이거 퍼주기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의 알파와 베타 뭐 끝까지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종합적인 평가가 내리셔서 이게 부패 카르텔이고 저 정권을 더 연장시키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혼자 뭐 이렇게 뭐 일당백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겨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어째는 뭐 예. 우리 그 파평윤 씨 집안 분들은 대통령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2027년 5월 9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시겠어요. 그냥 하루.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고 박사님이랑 우리 부원장님이 하신 얘기처럼 뭐 이렇게 뭐 토를 달고 나오면 저희들이 더 어렵고 그래도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또 좀 저희들이 쉽게 와서 다가갈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좀 저희들도 불만스럽다고. 아무리 뭐 친인척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뭐 우리 국민들한테 그 정말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것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 고향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이 논산이.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여기서 사시다가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예, 이제 공주로 이제 학교 때문에 공주 가셨다가 예. 공주에서 서울로 가셨고 네. 예, 뭐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는 사셨다고. 그러니까 네, 예. 여기 여기 진짜 그 고향이네. 유교문화진흥원 예. 옆에서 사셨다고. 그러면 논산 여기가 그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논산 계룡 금산인데요. 아, 계룡은 원래는 이제 논산권에 있었던 데라 이제 우리가 논산 계룡을 같이 보고 금산인데 이게 사실 그 면에서 보면 이게 논산이 되게 특이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 아버지 정성모 의원이 논산 공주일 때 국회의원 당선을 하시고 그게 198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이 당선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정성모 의원이 할 때도 논산 공주로 됐지 논산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당선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인재 의원은 이인재 의원이 이제 4번 당선되셨는데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나오셨고 민주당 대권 주자로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그 나머지 2번은 이제 그때 이제 국민중심당, 선진당 이쪽에 이제 지역 정당의 베이스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당으로 공천을 받고는 안 되셨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예. 우리 김 박사도 여기서 국회의원 하려면 탈당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근데 논산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희정 선배 영향력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8년째 그 재선을 안희정 게 했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때 뭘 했죠? 부시장 정무부시장 했습니다. 예, 네, 충남도 했고 네. 그리고 시장도 12년을 민주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호남이 아닌 데서 우리 당이 40년 동안 국회의원 당선자를 못 낸 지역이 있을 거라고. 근데 논산이 이제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이기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3개 시군의 시장 군수를 다 우리 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호남하고 가까워서 호남 유권자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한 30%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알겠어요. 선거서부터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허 의원님은 지금 시의원이시라고요. 네. 그러면은 작년 6월 선거에서 이기셨네? 네네네. 아 그래요. 그 작년 6월 전에는 그러면은 저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시장에 시의회도 장악하고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심이 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으로 이곳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네네. 실제 산 증인이시네요. 그럼요. 네. 저도 지역구 2번 나와서 2번 다 떨어졌고요. 네. 특히 제가 연무대이기 때문에 예, 지역구로 나와서 떨어졌고 연무대. 예. 제가 저희- 머리 깎고 장정 입대했던 바로 그곳. 그렇죠. 예. 예. 연무, 강경, 채운이 저희가 지역구였는데 그때는 뭐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났었잖아요. 예. 근데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민심의 변화가 느껴집니까? 그렇죠. 그 전보다는 많이 느껴지죠.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젊은 사람들 특히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50대 아니 60대 이상들이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우리 지금 보수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50대 중반, 40대 초반 이렇게 하는 젊은 층들이 지금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바꿔진 게 너무 잘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이죠. 예. 이 흐름이 그대로 가면 내년 선거에서 예. 우리 김 박사 말씀대로 40년 만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도 있다. 예.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여기 일반인들 명재고택 구경들 많이 오시나요? 아니요, 이제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오니까. 많이 오네요. 예. 그럼 입장료가 있나요? 입장료로 지금 안 받습니다. 그럼 누군가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나요? 제가 이제 살면서 관리하고. 예. 예. 입장료 없이 어떻게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도 그래서 마당쇠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맨날 마당 쓰시나 봐. 아이고 이거 하다못해 그 풀도 제가 깎는다고. 아이고.
그래. 그럼 저희도 관람료가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저 명재고택 조금 둘러보면서 우리 윤정 선생님에 대한 말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나가시죠. 안내해 주시게. 네, 저희가 이 초가지 안에서 지금 토크를 하고 나왔는데요. 저게 초연당입니까? 예, 초연당. 예. 옛날부터 저희가 갖고 있던 그 글씨 중에 제가 이제 그 복제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이제. 예. 그 이것만 왜 초가예요? 아 이제 원래 이게 이제 그 저희들 이제 같이 일해주는 분들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아 이제 이곳이 우리 종손 선생님 요 작업실이고 연구실이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마을이 좀 컸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제법 큰데. 네. 예,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런 초가집들이 13동이 있었습니다. 아, 13동.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던 분들이 다 나가시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이제 쇠락돼 갖고 무너진 게 많았고. 예. 어디나 이렇게 이 고택을 가보면 우선 딱 자리 잡은 게 달랐죠. 이렇게. 예, 지금 저희 이 소설대문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원래 소설대문 자리인데. 아, 그렇군요. 예. 옛날부터 없었나요? 아주 있었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의도로 저희들이 자의반 타의반 이제 소설대문을 없앴죠. 여기 바로 동쪽에 이 권리사가 있고 여기 지금 바로 왼쪽에 향교 보이잖아요. 예, 향교네요. 향교는 권리사는 1805년도에 이건을 해오고. 권리사가 뭐예요? 공자 영정모식인데 영당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여기 향교는 1850년대에 이건을 해오고 그런 이 여당 기관들이 이전을 해오니까 저희 집이 이제 소론이니까 이제 민정 사찰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 어른들이 속이 상하니까. 이게 옛날에 파출소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문간 헐으라고 해가지고 소설 대문간. 야 우리 대문 다 헐어라. 너네한테 감추는 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대돌이 저희 제일 이제 우리 사랑제 주인 그 할아버지께서 벗어놓는 신발. 그러니까 요거 보고 나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아예 조그맣게 해갖고 다른 분들이 신발 있지. 이쪽으로. 근데 선생님 여기 항아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농가들 개량 주택을 지으면서 하나둘 없애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또 구입해놓고 또 저희 집이 예전부터 이제 큰 식구들 같이 있다 보니까 장이 유명해가지고. 그럼 이게 다 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제적 활동하는 것. 여기서 저 장도 팔고? 우리 공장 저쪽에 있고. 좀 들여다봐도 돼요? 여기는 원래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이게 공장 아니네 말하자면. 왜냐면 이게 장 같은 게 예전부터 굉장히 신성시해가지고. 맞아요.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왜냐면은 우리 고 박사님처럼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하고 저 여기 의원님하고 우리 부원장님 논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하고 여기 지금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그렇지. 그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가서 맞아요. 어떠한 해를 줄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손 씻고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한동안 우리 대통령 토론하고 할 때 왕자 붙여갖고 저희 집 가면 맨 왕자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 지금 해체하고 있는데 마루에 가면은 선반에 왕자가 한 6개 그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왕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에서 혹시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내가 왕이 돼야 일종의 부정처럼. 그렇죠. 그렇군요. 왕자 갖고 엄청 시끄러워. 하여튼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고택에서 장을 담궈서 이걸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런 곳이군요. 올라와 보시죠. 여기는 돼요? 여기는 여기 이제 사랑채라 남자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턱이 낮은 게 출입문,
예. 이렇게 30cm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창문입니다. 여기 요만큼이라도 올라오면 창문이고 예, 턱이 없는 게 출입문. 이렇게 낮은 게. 그래서 이거 여다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예. 어른방. 그래서 이제 저기 또 앉아 계시겠네. 예, 여기 앉아 계시면 이제 예. 우리가 네. 이렇게 윗목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다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른한테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도록. 저 구들 뭐라 그러죠? 아랫목. 아랫목. 예, 저기가 예, 아랫목. 예. 여기가 윗목. 예, 예. 거기 딱 앉아 계시면 들어와서 우선 이제 큰절 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예. 보통 몇 번 해요? 한 예? 번? 한 번 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두 번 하는 거고. 예, 이렇게 한 번 딱 하면은 예. 어른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다려라 딱 하는데 요즘은 절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고 박사님한테 그렇게 한다면 제가 고 박사님을 명하는 거니까 사실 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절을 하는 거지. 그렇지. 예, 조금 전에 그 논산 훈련소 얘기하셨는데 격려하는 거지 격려 받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3대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여기 할아버지 방 한번 이쪽으로 건너오시겠습니까? 예. 여기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네. 머리 조심하세요. 네. 여기 이제 아들 방.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손자방. 손자방이 더 좋네. 손자방이 이제 제일 안차에 예.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앉히는구나. 네, 제가 한번 공사 중인데. 예. 이렇게 해서 안채랑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어릴 때 넘어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남녀 7세 부동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5살 7살 때면은 엄마 품에서 아들 딸이 같이 자라다가 자라면은 그때부터 성적으로 문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남자 여자 각방 쓰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러면 그때부터 뭐 시키냐 어른들이 그럼 공부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시면은 남자 형제분들은 다 서방님 하잖아요. 그 서방이 글서자 방방자 여기서 공부한다고. 공부방에서 있다. 우리 한번 거기 잠깐 서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손자들이 보는 창문. 그러면 이게 액자나 똑같다고. 아이고 예쁘다. 하하. 야, 이걸 여는 순간 세상이 확 달라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옥들은 예전부터 그림이 없는 이유가 이 창문이 어디고 다 그림틀 액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저 배롱나무가 진짜 다 이 액자 속에 있는 나무처럼 보이네요. 여기만 이제 손자들이 개구장이니까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게 이렇게 창문이 약간 높습니다. 높게. 그러니까 한옥은 어딜 가시든지 겉에서 보면은 한 30% 보시는 거고 안에 들어와서 거꾸로 보면은 한 70% 보고 여기서 나머지 사계절 지금 여름철 이때 말고 사계절 다 보고 밤낮을 보면 다 보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네.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거기 앉아서. 우리 의원님도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고 다 문을 열어 이쪽으로 쭉. 저 문을 이제 열면 또 다른 저 자연이. 하하, 그러네요. 나무가 엄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즘은 뭐 힐링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멍을 때려야 되잖아. 이거 마음도 비우고 이렇게 보고 자연 그 보면서 이제 또 치유도 하고. 근데 요즘은 비우는 작업을 안 해가지고 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비워라 그러니까 한 30%를 비워. 우리가 저 핸드폰도 꽉 채워놓으면 청소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어 있어야 넣잖아요. 이거 보면 선조들이 다 계획이 있어. 그냥 대충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쩌다 우연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의원님이 여자분인데 아마 의원님이 아시기는 옛날에 다 남존 여비 해가지고 차별하고 뭐 했는데 근데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편 여편도 우리가 이제 남자 편 여자 편에서 남편 여편 요즘 말로 하면 남성 여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남자 셋이니까 남편 네. 그럼 네가 붙으면 복수거든. 여편네 하면은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저
안채 여기 사랑방이죠? 예, 예. 요 사랑방에 요 에헴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예, 예. 이제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여기서 예. 앉아보셔갖고 여기도 예. 역시 이렇게 문을 열어봐야만이 야 여기 또 다르네. 예. 그러니까 방마다 창문을 열어봐야만이 예. 그 집 그림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 일부러 저기에 예, 소나무를 이렇게 조경을 하고 예, 그렇구나. 거기 앉으셨으니까 이쪽 문도 예. 예, 열어야 하하. 여긴 또 다르네. 다 열어야만이 예. 그림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아, 그건 또 위로 걷어 올리시는구나. 의외로. 예. 앉아보세요. 이렇게 의외로 올려. 아니, 이러면 여기서 어디 멀리 놀러 갈 게 없네. 여기 화려한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사방 다 보이니까 요즘 말로 그러네요. 파노라마. 예. 아니, 이거 진짜 시원하네요. 예, 이게 예. 창문을 착 여니까. 엄청 시원. 그러면 선생님, 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사랑채에 있다가 뭔가 저 안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저 손주방까지 해서 절로 가요? 아니면은 따로? 가요? 여기 이제 따로 출입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외 생활을 한다고 해갖고 예. 이제 각방 쓰잖아요. 그 부인 만나고 싶으면은 예. 오늘 우리 집에 일하는 그 마당 사는 향단이한테 예. 손님 오시나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손님이 세 가지.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발걸이 하는 거 손님. 그 지금도 손님 왔다 가잖아요. 그다음에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진짜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 예. 그 동침자가 있어.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아하. 그래서 손님 왔다 갑니다. 그래서 손님 왔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게. 예. 이제 그러면 여기 앉아 있다가 마당새한테 예. 얘야 안채 손님 오셨나 여쭤봐라 그러고 나서는 안 없습니다 할 예, 때까지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되네. 이제 그 예스야 노를 예. 요 머리 조심하고 올라오세요. 예. 예.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릴 때 얼마나 조마조마스러울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앉아 보시면 예. 여기 밖에 쳐다보시면은 아하. 벌 들어왔다. 이게 요즘 말로 하는 16대 9 얘기하는 황금 비율. 아하. 창이. 예. 그러네 진짜. 예? 아이고 여기로가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네. 어? 아니 뭐 천만금을 주더라도 이런 자연을 갖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고 박사님이 잘 그 유튜브 하셔가지고 예. 이 시대에 태계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이 시대에 율곡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여기 이 시대에 사계 선생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아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들 잘 인도해 주셔야죠. 예. 역시 배롱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아 보이네요. 그게 이제 그 선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게 겉과 속이 같다. 그래서 우리 선비는 모름지기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예. 저희 집이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 차례 지내잖아요. 네. 보통 일반 집들은 송편 떡을 이제 차례상에 올리시잖아. 예. 저희 집은 송편 떡을 안 올리고 백설기. 선비는 모름지기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아하. 백설기도 맛있게 하려고 뭐 건포도 콩 이런 거 넣는 게 아니고 순수한 백설기만. 아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로 살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요즘 뭐 다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허 의원님 계시니까 여자분들이 차례상 제사상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요즘 뭐 거의 뭐 안 지낸 추세고. 근데 저희 집 추석 설 때 차례상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허 의원님은 음식상 차립니까? 차례상 차립니까? 차례상? 네. 제가 보기에는 다 음식상 차리는데. 음식상 그러니까 네. 음식을 네. 다 하시잖아. 예, 다 차례상은 다과상. 차례, 다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술 따르시잖아. 술 따르면 주례지, 차 따르야지.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데, 저희 집 같은 데서는 그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면은 진짜 차하고 차.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게 근데 요즘은 다 우리가 돈 많아지다 보니까 좀 남의 집 이상하게 많이 차린 거 보고 경쟁 심리가 생겨가지고 우리 집은 뭐 어떻게 다 그 음식상을 차리잖아. 아, 네, 맞아. 음식상을 차례 찻상, 상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찻상 원래. 원래? 그래서 차례가 그래서 차례. 그래서 차례. 차례상에는 뭐 올려요? 차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일하고 과일하고 그냥 뭐 우리가 저 뭐야 과자. 그쵸 다 과니까 예. 떡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설 때는 우리가 이제 떡국 올리시잖아. 그럼 떡국 이렇게 큰 그 그릇에 가득 넣는 게 아니고 조그만 그릇에 조금 간식용 넣는 거야. 그럼 그때도 그러면 저기 음식상이 아니고 찻상. 차상에 똑같이 그럼. 예. 설에도 아 그래서 차례요 차례. 달에. 저 그러면 일할 게 없는데요. 너무 간단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좋은데요. 볼 때는 저희는 그걸 자꾸 여자분들이 일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음식 너무 많이 하고 싸주기 바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 명재호텔 차례상 치면은 인터넷에도 3만 원 빼면 없어요 먹을 게. 차례상이 정답이네. 차 마시는 거. 예. 차례상. 우리 고 박사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 가서 차 마시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제일 좋은 호텔에서 차를 마시면 요즘 뭐 한 15,000원? 그러니까 3만 원이면 충분히 드시죠? 그럼요. 둘이서 그러니까 충분히 먹어요. 3만 원 이상 그러면 뭐 저기 뭐 저 케이크 같은 것도 조금 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비스킷 같은 거. 요즘 뭐 약과 조그마한 거 주고 하니까 그런 걸 주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차리면 되는데 음식상 뭐 이렇게 많이 차리시잖아. 저 거기 장선이에요. 반찬이 왜 들어가야 돼? 종갓집 며느리거든요. 그 음식을 하려면 저 이틀을 막 고생을 합니다. 이제 솔직히. 그러실 필요 없네. 그거 진짜 생각해 좋잖아요. 명재고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가르침을 받았다. 예. 오늘 진짜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찻상 아니 그럼 음식상 여태까지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이 쭉 안내를 하면서 창도 차례차례 열어주시고 앉아봐라 여기서 보는 저 장면을 보기 위해서 집이 이렇게 구조가 앉혔다 이런 식으로 쭉 안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진짜 기가 막히네. 여긴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어. 뭐 저희 집은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주말 되면 이제 고택 스테이를 해가지고 많이 숙박을 하고 오신다. 거기 지금 뒤에 문도 거기 대나무 회초리 같은 거 빼시고 옆으로 열면은 하하.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네. 세상이. 고 박사님 왼쪽에 것도 빼고 이렇게 여시면은 야 이게 기가 막히다 정말 이 공간.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고 박사님이 여기 이제 그 논산의 정치 강연을 하시면 여기가 강단 밑에가 강의실. 아하 그러네. 거꾸로 여기서 공연을 하면 여기가 무대 객석. 진짜 여기서 저 정치 특강 한번 할까요? 하세요. 여기서 딱 앉혀놓고 논산 뭐 이렇게 하시면은 관심 있는 분들 오시게 하셔가지고 아니 뭐 여기 근데 한 30명 정도 앉고 그다음에 여기 문 열으면 한 40명 앉아요. 이쪽.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왜 그 그림이 없는지를 알겠어. 자, 이렇게 열면은 네네. 이게 더 높은 줄 몰랐네. 정자가 보통 밖에 있는데 여기 이제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내루라고 하지. 제가 지금 부원장님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별로 촬영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앉아서 좀 가을에도 되게 예쁘죠. 겨울에도 예쁘고. 겨울에 눈 오면 여기 진짜 절경이에요. 뭐 저희들이 정치나 관광 다 그런 고급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요즘 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관광할 때 그 한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볼관자에 빛광인데 뭐를 본다는 얘기? 그러네. 아니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데 들어와서 창문을 한번 열 때 세상이 확 달라지고 하는 거를 진짜 우리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한국인의 어떤 공간 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 소름 끼치도록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유럽 친구들이 좀 옵니다. 아, 예. 뭐 14일 날도 유럽에 스웨덴 교수님이 꼭 좀 들려서 가야겠다고 네. 예약해 놓으셨는데. 예. 아, 그 제가 우리 저 아미고 식구들 데리고 한번 여기 와야 되겠어요. 와서 우리 저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안에서부터 이렇게 착착 열었을 때에 이거 기가 막히네. 원래 여기는 이제 강연하고 공연하면은 예. 문 그 지금 2개 이렇게 열으셨는데 네. 그걸 다 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이게 윤중 선생이 예전에 여기서 살면서 이제 아니요, 여기서 사시라고 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이 집이 완공이 됐는데 예. 나 여기 과분하다, 호사스럽다 해서 안 오시고 결국 이제 그 자손들이 조금씩 관리하다 25년도에 돌아가시고 1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이사를 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초가집 조만한 집에서 사셨다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여기서 4km 떨어진 그 종학 옆에.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이 윤중 그 윤중 선생님 그 후손들이 쭉 여기서 생활을 실제로 하신 거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비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99년도 내려왔으니까 횟수로 23년 됐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이게 진짜 살아있는 그 한국의 공간미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왠지 여러 번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데는 한 50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현판에 이은 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은거하지만 때 가릴 줄 아는 집. 또 그렇게 하나 쓰이고 떠나서 은거하지만 때도 보는 집.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정진석 의원 외할아버지께서 천문학을 공부하셔갖고 그 이제 해시계 만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남경 천문대로 서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이 몇 시간에 오차가 생겼으니까 그걸 수정해야 된다는 논문을 쓰셔갖고 그리스 천문대까지 갔다고. 그 원리대로 하면 하여튼 그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규명이 안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여튼 떠나서 은가지만 때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조정해서 부른다고 흠 있는데 조국이 마냥 막 나가면 안 된다. 그거를 동네에서도 이제 그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해 한번 나가라 그 소리. 알겠습니다. 요즘은 다 감투 준다고 하면 바로 나가잖아요. 김장수 박사는 어때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어 하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내갖고 제가 요즘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도 된대? 장수야. 이제 고성국 우리 박사님 TV에도 자주 좀 나가서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이게 이제 돌로 모형으로 만든 금강산입니다. 아이고 그러네.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앉아 계셨으니까 우리가 금강산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 됐다. 아이고 그렇군요. 여기 물이 말랐나 보네. 이제 우리가 그전에 물도 부어놓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언제 한참 됐어요. 코로나 훨씬 전에 왔었으니까 애들 데리고도 왔고 저희는 친구들하고 같이도 오고 2번 왔거든요. 여기 한번 서서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이거 미닫이. 이렇게 열면. 여닫이. 이거 같이 있네? 야, 신기해. 이렇게 하면. 여닫이네. 요즘 말로 하면 시스템 창호잖아요. 그러네. 이걸 이렇게 허허. 진짜 머리가 참 비상하셨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5명이 우리 허위님 포함해서 이 방에서 오늘 자야 돼. 그럼 혼자 여성이니까 불편하지 안 불편하지.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요거 다 들어서 빼가지고 여기 보조 기둥 세워갖고 그럼 홈통인데 칸막이가 딱 돼가지고 파티션 방을 나눠버리는구나. 그럼 아랫방 윗방 되니까 그래도 이거 종이 한 장이지만 구분이 되니까 눈을 붙일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저희 조상들이 진짜 머리가 비상하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아파트 사시면은 여기 예. 베란다하고 거실 한동안 이거 없애가지고 화방벽이 그 뭐 있네 없네 뭐 불법이나 합법이라고 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 예.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없앨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다 열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미닫이, 밀고 닫는 미닫이. 이렇게 하면 열려. 이렇게 하면은 열고 닫는 여닫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싹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닫이. 야. 요즘 뭐 우리 폴링도어 마냥. 아니, 저야 이런 데를 처음 왔으니까 와 하지만은 이 동네 사신다며. 저희는 이런 것까지는 알려주시는 게 없었어요. 저희 여기서 제가 무뚝뚝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현판이 네. 오른쪽부터 도원인가. 도원인가. 근데 복숭아 도자가 아. 나무 목자가 좌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기 네. 산보다 나무로 지은 집이 위에 있다고 해서 나무 목자 위에. 아, 그렇군요. 예, 예. 도원인가라. 참, 이 논산의 윤증 선생 고택인데요. 야, 여기 와서 제가 사실은요, 선생님, 이 병산소원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 병산소원 만인대에서 그 바라보는 앞에 광경, 예.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또 소세원하고요. 근데 이 윤중고택에서 이런 그 한국적 공간 분할 뭐 이런 거를 지금 접하면서 그 하여튼 그때 그 감동 같은 게 막 와요. 예. 이거 대단한 공간 미학입니다. 놀라워요. 이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우선 소개해드리고 제가 우리 아미고 식구들하고 꼭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지. 예, 우리 선생님 너무 오늘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뭐 고성국 TV를 잘 봐주시고 있고 저도 애청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저하고 많이 배웠죠? 제가 그동안에 왔을 때 배운 거하고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예. 앞으로 차례를 다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차례를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예. 다과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차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힘이 좀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명재 선생 고택이요. 명재 고택이라고 나오는데 윤증 선생님 고택입니다. 우리 윤증 선생님의 13대 손, 13세. 아래로는 세라고 12대 손. 13세 손, 종손이신데 우리 회장님의 정말 멋진 해설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논산의 다른 면을 좀 우리 김장수 박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논산의 부적면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 부적면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체국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또 여기 웬만한 공공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논산의 하여튼 중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제가 느꼈는데 우리 김장수 박사가 이곳을 꼭 오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요? 여기가 이제 논산시 부정면인데요. 네. 저는 이제 넘어가면 요 부정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논산에 있는 전형적인 면단위 시골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를 되게 존경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지 않았던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 면에서도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해방부터 하면 70여 년인데 이게 이제 어떤 한강의 기적이다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많이 잊고 있어서 제가 이 부정면 이게 전형적인 농촌 면단위 면 소재지인데 여기서 이제 과거가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떤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뒤에 농협인데 하나로마트가 보이고 저 뒤에는 그냥 창고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
저 어떤 곳이에요? 저기 창고처럼 보이는 저 건물이 한 50년 전에 네.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농협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시작한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농협 중에 하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하는 게 네. 제가 10살도 안 됐을 때 이제 뭐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니까 서너 명이니까 돌아가면서 숙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하고 숙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농촌을 만드신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들 가보면 뭐 7, 80년 전하고 현재가 별로 다르지가 않는데 저분들이 이제 농협 운동을 시작한 게 농협 운동이 이제 새마을 운동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농민들 계몽 운동도 하고 그래, 그때는 이제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게 되게 비쌌어요. 농약상에서. 근데 너무 비싸니까 농민들이 남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조합원 출자금을 받아서 농협을 만들고 그래서 요새로 치면 1톤 트럭 같은 걸 사요. 그걸로 이제 서울 가서 농약을 싸게 사서 농민들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 조합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저렇게 이제 빈약하죠. 지금은 네. 사실 예. 농협이 기반이 된 농협은행이 뭐 메이저 금융기관 예. 중에 하나고 어디 가나 마트가 예. 있고 뭐 맞습니다. 굉장한 발전을 했지만 예. 4, 50년 전에 농협은 저런 이 창고 같은 데서 시작됐다. 예, 맞습니다. 가까웠어요. 예. 저 농협을 예. 우리 김장수 박사 아버님이 시작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하신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한 서너 분이 그때도 이제 뭐 농협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처음에 내질 않으니까 그냥 논 서너 마디씩 맡겨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지어진 거고 저 끄트머리에 보이는 저 창고 같은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나머지가 창고고 한쪽에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쓴 거예요. 근데도 그때만 해도 이걸 또 누가 훔쳐갈까봐 직원들이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숙직을 하고 이랬던 곳입니다. 아. 이 농협이 이제 그 다음에 커져서 이것도 짓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예, 저기 앞에 보이는 하나로마트 같은 것도 논산에 이 부정면에만 서너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요? 지금은 그냥 창고입니다. 그것도 창고. 아주 기본적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러네. 요새 창고들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저온 창고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런 창고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버님 저기서 지금 생존에 계세요?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됐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후배들 이런 분들이 이제 농협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농촌에서 예. 뭐 이제 여기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런 운동도 하고 저기 원종장이라고 있어요. 원종장이라고 하는 게 벼들을 계속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벼의 품종들을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조건도 달리해서 어떤 품종이 우리한테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통일벼가 나왔을 때 저기서 다 실험을 한 겁니다. 아하. 지금은 이제 저기서 딸기 연구소가 또 있거든요. 지금 딸기 연구소 예, 있더라고요. 딸기 연구소가 있는데 이 딸기가 뭐 하나에 10,000원짜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킹스베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딸기가 있어요? 주먹만 합니다. 주먹만 하고 그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같은 데 다 수출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 사는 후진국에서 지금 같은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 정신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딸기 볼 수 있을까?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예. 없어요? 예. 야, 그런 딸기가 있어요? 예, 킹스베리 딸기라고 해서 치면 그게 뭐 주먹만 하고 뭐 맛도 좋고 해서 예. 그래요. 예. 여기가 이제 지금도 다 부정면 농협 창고로 돼 있는 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지금 부정농협입니다. 지금 부정농협.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예. 이 동네에서 우리 김장수 박사 아버지가 처음 4, 50년 전에 시작한 농협. 예. 지금은 창고로 돼 있는 예. 저걸 둘러봤어요. 그럼 이 동네에서 어릴 때 사는 거예요? 예. 저 뭐 초등학교는 저쪽에 있고 여기 하나만 건너가면 제가 이 마을에 살았고 예. 근데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예. 다니기 전서부터 아버지하고 이제 농협에서 숙직하고 뭐 농약 파는 거 보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저 보니까 우리 김장수 박사 플래카드도 걸려 있네요. 예. 저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몸풀기라고 해야 되나? 예.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럼 우리 김 박사는 정치 한번 해보겠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에서 아버지는 여기 농협에 이렇게 되게 진심이셨어요. 농협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때 농협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가 있었어요. 농업 전문대. 농업 전문대라.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농업 전문대를 가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제 성적이 농협 선생님들도 얘가 점수를 낮추면 좀 아깝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농협도 중요한데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 경제학을 하겠다 이렇게 고대 농업 경제학과가 있었습니다. 농경제학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조금 속이고 정치외교학과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내가 계속 해야 된다. 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과 후배예요. 저한테 9년 후배? 10년 후배?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고 박사님이나 잘 아시다시피 학생 운동을 세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한 훌륭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폄하되고 있다. 그러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사회주의가 멸망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날 비웃고 냉소적으로 봤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리고 이게 뭐 세계 정치학자들이 다 뭐 기적이다 이러고 특히 이제 요새는 남한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왜 남한은 이렇게 성공했고 북한은 저렇게 뒤처졌을까? 이거를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랬는데 잘 안 믿겨지시죠? 고대 출신들이 다 비슷하게 촌스러워요. 촌놈도 할 거는 다 합니다. 그 미국 박사 맞고요. 미국에서 전공한 분은 중에서도 그 아주 최신 트렌디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선거 행태. 그러니까 투표를 사람들이 할 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투표 행동을 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미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분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 투표 행동과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연구를 얘기를 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정치학자들은 맨날 뭐 이상한 거 공산주의 연구하고 사회주의 혁명 연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안 맞죠. 뭐 제3세계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뭘 배울 건가를 고민하고 이랬던 게 정치학의 현실이었고 제가 이제 미국을 연구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이미 선진국 계열에 가서 유권자들이 국민 주권 차원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들로 투표하는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부정면이라는 데에서 제 동갑들 저와 같이 태어난 친구들이 400명이에요. 근데 한 해에 400명. 근데 작년에 이 부정면 몇 년생이에요? 67년, 66년. 1966년? 1966년에 요 부정면 면단위 면에서 태어난 아이가 400명. 그런데 근데 작년에 이 부정면 전체에서 1명 태어났습니다. 한 명? 400명이 한 명으로 줄었네. 400명이 한 명. 이런 참네. 그러니까 1000명 태어났던 저기 최원명 같은 건 작년 3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옛날 농협 창고에서 지금 농협의 발전을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 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 때는 이제 지방 소멸이나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도 요새 국가의 기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386이나 586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그 정신과 기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기 부정면 농협과 지금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판에 뛰어든 지는 꽤 오래됐죠.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 2004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경선 후보였는데 저를 여론조사 팀장으로
발탁을 해서 어허. 그때 이제 박근혜 이명박 경선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승리하셨고 그러면서 청와대 갔었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그 이제 박근혜 후보가 아름다운 승복을 했던 그 전당대회인데 예, 맞습니다. 그때 이명박 캠프의 여론조사 팀장. 예.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는데 예, 여론조사에서 져가지고 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후보는 당심에서는 졌는데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의 침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신 중에 한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정치 이력을 쌓아왔는데 그동안 출마는 한 2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 지역은 이제 이인재 의원도 있고 해서 실제 출마는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던 수도권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2번 했었습니다. 예비 후보로 공천은 2번.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공천 컷오프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예. 그동안 본선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3세판 이제 아예 고향에 내려와서 예. 진짜 제대로 된 정치 인생 시작해 보겠다. 이래서 이거 부정면도 오늘 저희랑 함께 도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예, 예. 우리 김장수 박사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 좀 들을 수 있으면 예, 좋겠어요. 이제 커피숍으로 가실까요? 네. 예. 남의 정치, 남의 선거 예. 하는 거하고 자기 선거 뛰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가까이 좀 대주세요. 그 제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반기문 총장까지 하면 이제 3분을 모셨는데 더군다나 이 여론조사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정책총괄팀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 참모들이 없으니까 몇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이건 왜 이렇게 잘못하실까? 이건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되게 종합예술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준비된 게 없고, 그러니까 유권자는 20만 명인데 후보는 일단 저 하나고, 근데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쨌든 저를 중심으로 해서 20만 명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20만 명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제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요새는 야 내가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덕은 많이 부르면 저희 아버지, 저희 집안까지 다 제 아버지가 누구라더라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적나라하고 리얼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 우리 시연님도 선거를 한 2번, 3번 해보셨잖아요. 이번까지 3번. 예, 직접 선거 뛸 때 느낌이 어때요? 선거 뛸 때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었어요. 예. 하셨다가 2번 아버님도 2번을 낙선을 하셨고 하셨고. 그러면 집안 망했었겠네. 아니요, 저희는 옛날에는 그 선거 한번 치르면 뭐 사과방신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김범명 국회의원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 계실 때 와서 그냥 공천 그냥 드릴 테니 그냥 그쪽 당으로 나와라, 자민련으로 나오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도 난 그건 필요 없다. 나는 내 중심으로 그냥 하겠다. 그냥 연무비니까 연무당으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걸 전혀 안 받으시고 그래요? 소신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썼다든가 뭐 저희 가족 중에 저 혼자가 다 뛰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네, 다 알겠어요. 다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 저희 아버님 그때 할 때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아 우리 아버님이 진짜 선거 아니 이런 정치를 하시면 우리 논산시가 발전이 많이 될 텐데 이런 생각 아버님 때문에 제가 아 이거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출마를 해보니 정치라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내 지역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버님이 못하신 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해보니까 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저 시연이 보시기에 우리 김장수 박사는 선거 잘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고 일단 사람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 본인이 하는 소신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제가 생각하기는 참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어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수 박사가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회 진출하면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거하면서 이번 선거가 흔히 뭐 20몇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지역에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경쟁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역구 유권자들로 봐도 뭐 그 얘기들 흔히 하시는, 그러니까 60대 이상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세대라는 586 세대 이분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 상징하는 것과 윤석열이 상징하는 것, 이게 유권자 수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대통령도 소신이 그러시지만 이번 총선에 진다면, 내지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이 그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이념이다. 네. 그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의 어떤 뭐 공약 정책, 이재명의 공약 정책도 다 그 사람들의 좌파 이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의 한미일 동맹, 그로부터 나가는 자유시장 경제도 윤석열의 이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김 박사님, 안 된 얘기지만 국회의원 출마 말고 예.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을 하든지 대변인을 하든지. 예. 아니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냥 대충 하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쩌다가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인 메시지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잘 못하니 아니 이거 지금 김 박사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되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뭐 대통령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싸움을 아주 지속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예. 이제 지역적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지역에서 모범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인구 아까 400명에서 1명 줄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네. 이대로 가면 이제 농촌 소멸, 지역 소멸이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 선배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 발전 전략을 내고 이걸 계속 중앙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성장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예,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가 주문한 이 옛날 팥빙수네. 딱 연유 많이 뿌려져 있는 옛날 팥빙수가 나왔어요. 여기가 마평뜰 카페? 예, 예. 마평뜰이라는 게 옛날 이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 마구평인데요. 마구평 그 뜻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 근데 시골에 특히 논산에서 제가 놀라운 게 네. 카페들이 엄청 생기고 있고 카페들이 엄청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시골에. 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유는 논산에만 스타벅스가 2군데가 있어요. 스타벅스 말고도 하여튼 그 프랜차이즈 아닌데도 엄청, 여기는 이제 동네가 작아서 작게 있는데 엄청 규모 있고 멋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도 이것도 일종의 문화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고 예. 소비인데 예. 이걸 즐길 그 여건도 되고 예, 즐길 맞습니다. 생각들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걱정되는 게 네. 이제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엄청 늘어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저희만 해도 5남매인데 다 이게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고 뭐 근데 또 10년만 지나면 이제 더 뭐 이제 그 아들들도 이제 노인이 되고 더 나이가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것도 그런데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대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이것도 정말 이 농촌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지금 막 왔는데 예. 우리 아미고 1박 2일 워크숍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 생각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예. 그 100년 속에 향후 50년 향후 30년 이거를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한 군데 고장났다고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거 얼른 고치고 예.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뭐 3대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농촌 지역으로 한정하면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또 나름대로 그런 쪽에 식견이 있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지금처럼 막 저 마을에 노인 한 분 계시고 이 마을에 노인 한 분 계시고 이분들을 자식들이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시스템도 안 되면 정말 노인 타운을 짓고 거기에 병원도 배치하고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다 넣고 복지 시설도 넣고 노인 관련 시설도 넣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골 지역은 재구조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닥친 위기는 어마어마한데 이 정치권 이걸 풀어야 되는 정치권의 수준은 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그게 정말 이게 꼭 정치권이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을 논의해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실 진단을 그야말로 냉철하게 예. 과학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인문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IAEA가 뭐라고 우리 그걸 못 믿겠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게 우선 이 냉철한 과학적 진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요. 내년 총선을 우리 자유파가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저런 황당한 무리들한테 또 국정 5년간, 4년간 끌려다니는 거거든. 예, 맞습니다. 예. 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안 당하더라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모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제 진심으로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은 기존에 이래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100만 원 포퓰리즘을 주겠다. 100만 원씩 나눠줄게 이러면 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 싸우고 우리는 50만 원 줄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준다는 사람한테 50만 원 줄게요 하면 맨날 져요. 근데 그게 이제 정책 논의할 때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번에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계속 줄 수 있으면 좋다.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후년에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올해는 주고 그게 다 미래 세대한테 빚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계속 줄 수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다. 누구는 주고 누구한테는 이게 빚으로 가냐. 그래서 그런 소신이 분명하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 자체는 중심을 딱 잡고 있다. 이게 이게 위기 극복의 모든 건 아니지만 기반은 갖추어졌다. 지금 김 박사 말씀하신 부분이 3년 전에 실제로 우리 자유파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그때 그 총선 때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네. 저쪽에서 팬데믹을 핑계대고 막 100만 원씩 돈 드리겠다고 하고 그럴 때 저는 저 황당한 포퓰리즘은 진짜 보도 듣도 못한 거라서 격렬하게 그 반대 논평을 했어요. 응? 근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는 50만 원 줄게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아니 그 순간 이게 난 뭐가 되지?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총알이 날라오는 거 있지. 맞습니다. 아,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선거에서 이겼어도 정말 한심한 상황이었을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박사 말씀대로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정말 황당하고 멍청한 짓은 안 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방향을 잡았다 치고 집권당이면 최소한 그 방향성 속에서는 뭘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네? 그 이제 우리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김장수 박사로서는 참 얘기하기 난감한 상황이겠지만 아니 그래도 약한 건 어떻게 약하지. 아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가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당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전에 민주당이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우리 50만 원 줍시다 이런 사람 있고 더 통 크게 우리 200만 원 줍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 둘이 싸워요.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금연에서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그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안 늘린다는 게 정치하는 저거 아마 국회의원들 다 싫어할 겁니다. 특히 선거 앞두고. 예. 우리 지역에 도로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표가 되는데 그 예산 안 늘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지금 예산을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400조였던 거를 지금 600조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50% 올린 거를 급브레이크는 건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점 몇 프로 오른다는 것도 실제 예산이 우리나라는 가만히 둬도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노인 복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다른 데서 줄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좀 멀쩡한 애들을 공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멀쩡하니까 하여튼 이번 총선 공천 그리고 총선의 승패 여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수당은 됐어도 또 이상한 뭐 유승민 비슷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 120명 중에 절반이 탄핵에 찬성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도 그렇죠. 잘 골라야 되고 그 사람들로 이겨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원희룡 장관 얘기도 잠깐 나오고 추경호 장관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영의 수준이 이한데 그나마 내각이 그래도 예. 몇몇 장관이 버텨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잘 골랐어요. 예. 그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국회의원 그거 말고 당장 대통령 메시지를 좀 제대로 해설하는 그런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고는 했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김장수 박사 같은 사람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정치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방 노력해도 안 돼요. 저 같은 평론가가 밖에서 1년 내내 떠들어도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공천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잘 골라내서 공천하고 그런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오면 정말 국민들이 이 손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국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4년에 한 번씩밖에 못해. 4년에 한 번씩. 그게 내년 선거니까 여러분들 좀 정말 각오를 좀 다시 좀 다짐하는 그런 그 계기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명제고택 윤정 선생님 후세들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 명제고택에서 정말 멋진 한국의 공간 미학을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와서 이 60년대 70년대 절대 가난 시대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떨쳐 일어났던 초기 새마을 운동의 정신, 그 초기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부정면, 논산시 부정면의 그 옛 농협
지금은 창고로 쓰여지고 있던데요. 우리 김장수 박사 아버님과 그 동지들이 시작했던 그 농협도 돌아보면서 한국에 나아갈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아주 시골이지만 정말 깔끔하고 예쁜 카페에서 이런저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김장수 박사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는 꽤 되지만 아직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없어서 중고 신인. 네. 그래서 저희 그 진행하는 뉴페이스 꼭지에 출연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뉴페이스의 코너에 초대해서 좀 더 진전된 정치인 김장수의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또 따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논산에서의 그 논산 투어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논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40년 동안 후보자를 당선자를 못 냈고요. 그러면 대통령 고향이면서 대통령의 지금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중구 때서부터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반 정신, 담백하고 실용적인. 그래서 논산에서의 승부에서 일단 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역전의 기운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앞에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논산시 허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논산시 투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